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에다가도 이렇게 추가를 하나 했는데요. 4강에서 예상문제 추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이제 리스트를 공부했는데요. 리스트를 초기화하면서 생성하는 것을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런 게 있었죠. 0으로 100개를 초기화하는 거, 리스트를, 그거를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예제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모두 0으로 초기화된 요소 5개를 갖는 리스트 변수 B를 생성하고 요소 값들을 모두 포문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네, 요거 한번 해보죠. 미리 해놨지만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두 0으로 초기화하려면 변수 리스트 변수 B라 그랬으니까 B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써서 0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i를 in range of 이렇게 해서 in range 5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이게 바로 5개를 반복하면서 5번을 반복하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포문에서 0으로 B를 초기화하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5개의 요소를 갖는 모두 0으로 초기화된 리스트 변수 B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을 출력해 보면은 프린트 리스트 변수 B 이렇게 출력해주면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주면 전부 0으로 초기화된 변수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포문으로 또 그 요소 값들을 출력해 보라고 했다면 다시 우리가 포문에 대한 약속을 하는 듯이 i는 in range 5 이렇게 해서 사실은 프린트 여기 붙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b i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하나하나를 이번엔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영역이 출력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상 문제 4-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딱 보여줘서 0으로 초기화된 요소 5개를 가는 리스트 B를 생성하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요소 값들을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한다 그러면 이렇게 3번과 4번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하지 않고는 이런 것이 이렇게 술술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과 연습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하나 예제를 추가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를 할 텐데요. 이번에는 함수 5강에서 예상 문제를 추가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도 이렇게 예상 문제를 이제 바꿔놨는데 여기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맨 끝에 제가 예상 문제를 넣어놨어요. 어떤 걸 했을까요? 쭉 보시면 5개의 요소를 임의 정수로 초기화하여 그랬어요. 임의의 정수로 초기화하여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해가지고 한번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뭐 그냥 그대로 다른 이름 저장하는 게 자꾸 좋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건 EX 뭐 6-3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리스트 합 구하기 이렇게 합시다. 리스트 합 구하는 함수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여기다 다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 요걸 샵을 붙여야 되겠죠. 맨 앞에 5개의 요소를 여기다가 샵을 붙여서
초기화하여 리스트뷰에 대입하라. 여기까지가 하나로 이제 끝나야 되고, 그 값들을, 그쵸, 모두 합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쵸. 세 번째는 그 함수를 호출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를 전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자, 임의의 변수로 초기화하여 리스트 변수 A에 대입하라.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는 이렇게 해주고, 그쵸. 네. A는 이렇게 해주고, 임의의 정수 변수 초기 5개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1, 2, 3, 4, 5 저는 그냥 나란히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5개의 요소를 갖는 어떤 정수들로 초기화하여 그것을 리스트 변수 A에 대입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A는 이제 리스트 변수가 되는 거죠. 그 값들을 모두 합한 결과를 반환하는 썸리스트 함수 그랬으니까 요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함수를 정의하는 건 무조건 df죠. 그 다음에 함수명은 sum 리스트를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인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리스트 변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A를 리스트 변수로 받아서 함수의 시작은 콜론을 적어주죠.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그것을 모두 합한 결과를 반환하라 그랬으니까 리스트 A의 결과를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합한 결과는 어떤 썸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0으로 대입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선언을 해주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어떤 썸이라는 변수가 또 생성된 거죠. 그래 놓고 포문을 사용해서 이게 5개의 변수니까, 네, 이게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포문을 사용해서, 네, 그렇죠. i는 in range 이렇게 해서 5번을 반복한다 이렇게 해주고, 역시 콜론 포문에 대한 연습은 자꾸 할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썸을 더하여 그 다음에 a의 리스트 값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A0에서 A4까지 결과가 전부 썸에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환하라 그랬으니까 return sum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아주 그 리스트의 값들이 전부 합한 결과가 썸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함수가 끝났죠. 그 함수를 호출하여 그랬습니다. 그 함수를 호출하여 결과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여기서, 네, 그러려면은 먼저 여기서, 그쵸, 요 값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호출을 하고, A는 이렇게 해주고, 그 어떤 sum이라는 변수를 다시 호출을 해서, 네, sum list, 네, 이렇게 해주고, A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이게 호출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문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부분이 되겠죠. A라는 어떤 임의의 5개의 초기값을 갖는 리스트 변수를 sum 리스트를 호출을 해가지고 인자를 A를 보내면서 결과를 sum으로 받는 거죠. 여기서는 sum은 여기서 이미 계산을 한 거고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print sum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이것이 호출되게 되겠습니다. 네, 위에는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전부 생략하고, 네, 네, 요거는 뭐죠? 타이핑 임포트 forward 뭐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아까 그냥 이상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필요가 없는 문장이니까 다 생략을 하고, 네, 5개의 요소를 하여 요건 뭐 그냥 그대로 놔둡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요것도 그냥 보기 좋게 멘트 주성문은 다 위로 보내죠.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3개의 그 주성문으로 표시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코드로 변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포트 뭐 이런 게 자동으로 자꾸 붙죠? 이상합니다. 어느새 또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됐고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해주면 네, 제대로 실행이 됐나 확인해 보려면 실행 이렇게 누르면 네, 15가 정확히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또 한번 또 내볼까요? 두 번째는 5개의 요소를 임의의 정수로 초기화하여 리스트 변수 A에 대입한 후 그 값들을 역순으로 바꾼 리스트 변수를 반환하는 리버스 리스트를 함수를 호출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일단 문장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역순으로 그쵸 리스트를 역순을 구하는 역순 함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역순 함수 이렇게 붙이고 자, 이런 이름을 저장한 다음에 5개 함수를 이렇게 여기다 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5개 요소 임의 초기화하고 그 값들을 모두 역순으로 변환한 결과를 이렇게 합시다. 역순으로 변환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 리버스 리스트 함수를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버스 리스트 리버스 네. 자,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요거 이름이 리버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리버스로 바꿔보겠습니다. 리버스 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리버스 리스트를 바꾸라 그랬죠. 리버스 리스트 그러니까 썸 리스트가 아니니까 네, 이렇게 리버스 리스트 언더바 리스트 이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네, 이번엔 썸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뭔가 역순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5개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역순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A의 역순을 바꾸는 방법은 B를 네, BI는 이렇게 해서 A는 AI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그 전에 B 값을 또 하나의 변수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B를 하나 새로 리스트 변수를 생성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부 B는 0으로 초기화하는 5개의 변수를 갖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0, 4, I, range 그쵸. 인자가 붙어야 되나요? 네, in, range 뭐 5 이렇게 해주면 네, 이 상태에서는 모두 0으로 초기화에 대한 5개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 변수 B를 생성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면 그대로 복사가 될 텐데 역순으로 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A0는 B4에 들어가야 되니까 4-i는 A0 하고 A가 4인 경우에는 B가 0 이렇게 되면 다 역순이 되겠죠. 이건 뒤집는 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을 반복을 시켜주면 리턴은 뭐가 될까요? 변수 B를 네,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면 이건 리스트 변수에 대한 리턴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임의 변수 A를 1, 2, 3, 4, 5 이렇게 해주고 이 썸 대신에 여기가 B가 되겠고 A1번에서 리버스 리스트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리버스 리스트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를 출력하면 이렇게 바뀌면 요 프로그램들은 이게 바뀐 게 된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 5, 4, 3, 2, 1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임의의 정수를 인자로 하여 약수를 모두 구하여 그 결과를 리스트 변수로 변환하는 디바이저 함수를 호출하여 그 결과를 포문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요거는 다른 이름으로 디바이저 함수를 구하는 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디바이저, 네, 약수 구하는 함수 이렇게 합시다. 약수 구하는 함수. 네,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자, 주성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맨 처음에는 임의의 정수를 모두 약수를 구하여 그랬어요. 그것도 한번 여기다가 넣어놓게 하겠습니다. 임의의 정수의 약수를 구하여, 그 다음에 결과를 리스트 변수로 반환하는 디바이저 함수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 약수들을 모두 디바이저 함수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그 약수의 결과들을 다 디바이저 함수로 만들고 그 결과를 포문으로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러니까 약수들을 모두 폼으로 저기 출력해 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를 자 구하자. 자, 어떤 수를 딱 넣었을 때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저 디바이저 함수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일단 definition, 여기가 디바이저로 끝나야 되겠죠. 디바이저 이렇게, 네, 끝나고 임의 변수 뭐 n이 들어왔다 할까요? 뭐 a로 해도 상관없는데 뭐 n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n으로 들어와서 약수가 몇 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뭐 몇 개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개수가 없는, 네, 이렇게 만들면 개수가 없는 변수 약수가 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또 b 하면은 의미가 없는 변수명이니까 뭐 div라는 이 변수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고, 자, for, 그 다음에 while문을 한번 써볼까요? while문. 그래서 while문을 무한반복으로 while문으로 1 이렇게 쓰면은 아마 이것이 무한반복이 되죠. 네, 이렇게 그 반복문이 돼서 그렇죠. 모든 어떤 수가 약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떤 초기 값을 하나 더 정할까요? 어떤 임의의 수, 변수, 뭐 i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 값을 뭐 1로 하는 걸로 한번 잡읍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1부터 출발을 하죠. 그렇게 해서 1부터 n까지 전부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if, 네, 저는 많이 이제 머릿속에 이런 거 많이 짜봐가지고 아는데 n을 i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연산자가 %라 그랬죠. 그래서 i로 나누어서 그 결과가 0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임의의 정수 n을 i로 나누었을 때 결과가 0이면 그 수가 바로 n의 약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약수니까, 그쵸? 요거를 복수 역시 컬런을 써서, 네, div에 점 append 명령을 써가지고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append 명령, 그쵸? 를 해서, 네, 뭐라고 하죠? 그 i 값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i 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약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넣고 여기까지 넣은 거죠. 그리고 i를 증가시켜 나가는 겁니다. 증가, 그쵸? 그러면 증가시켜 나가면 이제 두 번째 2에 대해서, 그렇죠? 2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네, 요거를 while문으로 하지 말고 for문을 작성합시다. 네, for문으로. for 똑같습니다. for 그러려면 여기서 i는 1부터 출발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지우고 i는, 네, in range of, 네, in range n으로 해서 1부터
n까지죠. 1부터 n까지.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실행해 가면서 결과들을 좀 조정해 나가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부터 n까지 반복을 하면서 n번 반복을 하는 거죠.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할까요? 네, 1 플러스 1까지 저는 답을 아니까 1 플러스 1 한 번 더 갑시다. 0부터 n이나 i부터 n 플러스 1이면 이게 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미리 써놓을게요. n은 i는 1부터 1부터 n까지 반복입니다. 네, 마지막 거는 되게 포함을 안 하죠. 보통 여기가 n인 경우에 0부터 n-1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이게 맞죠. 자, 반복해 가면서 n을 i로 나누었을 때 그 약수이면 요게 약수 조건이잖아요. 그때 div 값을 append 해가지고 그때 i 값을 추가해버리고 그 다음에 else 아닌 경우에도 i를 증가시켜 나가야 되겠죠. 증가시키는 건 이미 포문에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러니까 요건 필요가 없네요. 네, 이것도 C 언어에 있는 플러스를 썼습니다. 네, 요걸로 끝나는 것 같고 여기도 포문에 반복이니까 여기 붙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붙어주면은 네,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약수들은 어디에다 다 모여 있을까요? div에 모여 있으니까 div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임의의 변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n을 60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0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약수는 네, 약수는 div에 있으니까 뭐 여기다 div로 똑같이 놔도 상관은 없으니까 div는 이렇게 넣고 divisor 여기가 divisor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divisor 네 n 자 n을 여기가 n이 되겠죠. n이 되고 그 다음에 디바이저를 전부 출력해 보는 그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맞나 틀리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막 머릿속에 가정을 해 놓고 이렇게 지금 임의의 약수를 모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최적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따져보기도 하고 실행부터 해보죠. 저는 무조건 짜보고 실행해 보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류는 이렇게 되면 i는 0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7번 줄에서 i를 0으로 나눠주면은 네, 디비전 에러가 나는 거죠. 제로 바이 디비전. 그쵸. 인티저 디비전 바이 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1부터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1 레인지를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i는 1부터 출발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정확하게 약수가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포문으로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for 다시 i는 네, in range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전체 개수는 지금 div에 몇 개의 약수가 나온지 모르니까 len 함수를 이용해서 네, div의 개수를 확인해서 약수의 개수만큼 콜럼 붙여주고 네, print div 그리고 i를 해주게 되면 어떤 개수만큼 모두 요소들을 출력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포문을 사용해서 1, 2, 네, 이걸 조금 더 올려주게 되면 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이렇게 정확하게 약수들이 출력하는 것을 포문으로 작성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수를 구할 때
일과 자기 자신은 이미 약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요 포문의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추가를 해보죠. 알고리즘의 최적화라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약수의 리스트 변수를 완전히 공란으로 시작하지 않고, 처음에 그냥 일 자체는 이미 존재를 하니까 우선 일로 출발하는,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하나짜리 리스트인데요. 네, 어떤 리스트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div 제로가 1로 시작하는, 네, 1 자체가 약수가 이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포문에서는 1부터 출발할 수 없이 2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 구간을 여기를 2로 바꿔주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 자신은 늘 약수니까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연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n-1까지 반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네, 여기를 더하기 2를 빼주게 되면 자동으로 마지막 구간은 포함 안 하기 때문에 n-1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쭉 검사를 할 거고, 마지막 포문이 완성됐을 때 바깥문에서 네, 한 번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div append, 네, 이렇게 해서 n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1이라는 건 무조건 약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조사를 통해서 약수를 구하는 거고, n-1까지. 마지막 n 자체도 약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표시해서, 그쵸. 자기 자신은, 네, 약수니까 여기 자기 자신은 약수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끝단에 n을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요거는 무조건 1은 무조건 약수인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추가해주면 뭐 조금은 더 이 포문의 횟수도 줄이고 여기서 연산을 한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과 n은 항상 약수로 포함시켜주는, 이렇게 해주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뭐가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번에는 120으로 바꿔볼까요? 120의 약수는 몇 개가 될까?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 네,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120까지 나왔고, 네, 정확하게 잘 실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1에서 120까지. 네. 네, 오늘 첫 시간은 복습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많이 이렇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5강에서 함수와 리스트와의 관계, 요걸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예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와 같이 더하기 add 함수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의 리스트를 보내는 방법, 또 리스트 자체가 반환값으로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3문제를 한번 이렇게 내봤는데, 여러분들 조금 약수를 구하는 부분은 조금은 뭐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예상 문제 1번 그리고 2번 3번을 한번 쭉 해보시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사용 방법, 호출 방법,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수가 꼭 위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또 체크 포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게 정확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디피니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외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실행문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아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아랫단으로 바꿔보죠.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함수의 정의부가 어떤 실행문보다 밑으로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값을 좀 바꿔서 뭐 예를 들면 30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났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에러가 났냐면은 디바이저가 정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함수 정의부는 호출되기 전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함수는 사용되기 전에 먼저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인터프리터 타입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것까지 체크를 해보고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실행이 되죠. 제 1강은 6강의 제1번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